자, 이번 시간이 드디어 마지막 13주차 3교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강의만 틀어놓지 말고 꼭 실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1, 2교시에서 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 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화면에서 제일 먼저 블럭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자, 블럭을 지금 여러분들 도면에서 지금 박스 네모난 박스의 전체에 도면에서 크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지금 110mm 그리고 80mm 그리고 원점은 여기입니다. 110에 80을 먼저 넣겠습니다. 길이 110, 폭 80. 참 두께를 확인 안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도면 보시면 두께는 아마 거의 10mm 정도 될 겁니다. 자, 이때 근데 10mm에서 주실 때, 얘가 보시면 원점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상태에서 원점에서 그냥 이 상태로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확인 딱 했을 때, 원점이 바닥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도면대로면, 원점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때 블럭에서 x, y, z 값만 주지 말고 요 원점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이 원점을 요 10mm만큼 z 방향으로 마이너스 10mm만큼이 내려간 지점에서 시작을 하도록 만들면 이 상태로 돌출이 돼서 축이 위로 올라오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어떤 거냐면 요 점 지정에 보면 우리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Z 방향으로 요건 절대좌표입니다. 마이너스 10만큼 내려가라. 요렇게. 그쵸? 확인하면 이렇게 축이 위쪽 평면에 구석점에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도면을 각자 봐주시면서 강의를 보시면 좋겠는데, 자, 위쪽에 그러면 이제 기준을 보면 좌우로 봐도 위아래로 봐도 대칭형인 것은 맞거든요. 자, 스케치를 윗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자, 일단 자동으로 잡히는 방향 자,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자, 이때 지금 도형이 대칭형이기 때문에 대칭 복사를 하셔도 되지만 뭐 그러기에는 도형이 뭐 그냥 십자 도형이거든요. 뭐 그냥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일단은 저는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대충. 네, 근데 치수 기입이 너무 거슬리네요. 이번 시간에도 좀 끄고. 자, 그래서 사각형을 다시 한번 찍고 이쪽을 찍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혹시 몰라서 가운데 중심선 이렇게 갖다 대면은 점점점 나올 때 이렇게 갖다 걸리는 지점이 보통 중간점. 자, 이쪽도 중간점을 한번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선들은 말 그대로 중심점이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참조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트림을 미리 하셔도 좋은데 저는 치수 기입을 먼저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가운데가 40mm가 됩니다. 40인데 가운데 중앙에서 봤을 때는 한쪽으로 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mm를 한 번 더. 자, 오른쪽으로는 이 길이가 38mm.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쪽만 38의 반. 자, 19mm. 그리고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6. 그러면은 66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반을 또 줘야 되겠죠. 33. 이쪽도 전체 100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죠. 한쪽 중심으로부터 50.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구속이 다 들어갔고요. 트림으로 요 안에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쭉 잘라냈어요. 자,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서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아래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냐, 이렇게 나올 거냐의 차이가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도형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 그거에 대한 형태인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부분을 주의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 뒤에 후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모양에 해당을 하는데 예, 보통 이 상태로 작업이 될 때 얘가 왜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하냐면 이 옆면이 테이퍼가 있어요. 예, 그래서 테이퍼가 있는 면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순서를 잘못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번처럼 나와야 될 모서리가 가번처럼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잠깐 보여드리고 할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R값을 먼저 우선 안 줬어요. 그냥 올라와서 돌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돌출. 자, 올라왔죠. 얘는 값과 상관없이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예, 그쵸. 이 상태에서 올라올 때, 만약에, 자, 우리 돌출에는 첫 시간에 설명했지만 구배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울기를 주는 거죠. 그러면, 자, 시작 한계로부터 뭐, 많이 주지 말고요. 그냥 확인만 해볼 거니까, 한 뭐, 5도만 기울여라.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5도를 기울이고 나서 이 자리에 모서리 블렌드를 한번 넣어봅니다. 네, 모서리 블렌드를 넣을 때 좀 값을 한 3mm 정도? 좀 과하지 않을 정도.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만 넣어볼게요. 자, 일부 모양을 넣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위쪽에 모서리 모양을 자, R값을 들어가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자로 보면 요 라인 보이시죠? 요렇게 들어가는 요 모양. 요 모양. 자, 요걸 보셔야 돼요. 예, 그럼 지금 요 모양과 제가 요 부분을 같이 표현을 해드리면, 예, 우리는 지금 요렇게 해서 알이 요렇게 있고, 얘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오죠. 이 모양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작업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거죠. 우선은 제가 답을 먼저 보여드렸거든요. 예, 그러면 드래프트를 지금처럼, 돌출을 할 때 각도 구배를 먼저 주고 라운드를 들어가면 저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반대로 간혹 여러분들 중에 스케치를 할 때 제가 아까 여기서 R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먼저 꼭 여기서 필렛 R을 먼저 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아직 안 주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돌출을 먼저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기울기를 주면서 올랐는데 지금은 안 주고 예, 모서리 블렌드를 먼저 줘봅니다. 예, 얘도 몇 군데만 줘볼게요. 이제 먼저 줬죠. 자, 그리고 나서 구배는 어떻게 주냐면 요건 제가 아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구배라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럼 R값을 준 데다가 자, 보세요. 벡터 방향은 이미 얘가 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를 보면 고정면은 요 바닥으로 하겠다라고 찍고 예, 요 기능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면 선택에서 요 면을 찍었어요. 요 라인이 다 잡히면서 자, 기울기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살짝만 넣어볼게요. 한 3도 아까처럼. 자, 그럼 기울기에 지금 9배가 들어가니까 특징적인 걸 보면 아래쪽의 R과 위쪽의 R의 크기가 확연히 봐도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위에서 봤을 때 이 상태로 모서리 블렌드를 주시게 되면 자, 약간만 넣어볼게요. 에러가 날 수 있어서 이렇게 넣어보면 평면 방향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모양은 예, 그쵸? 이렇게 지금 모서리가 90도 기역자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얘는 앞에 지금 가번에 해당하는 사항이 될 겁니다. 예, 여기 하고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바로 끄트머리는 여긴 보지 마시고 요 라인을 보시면 요거랑 똑같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가번과 나번의 차이점을 정리를 꼭 해두세요. 자, 얘는 먼저 R을 줬죠. 가번은 그리고 나서 9배를 줬습니다. 예, 근데 나번은 어땠냐면 먼저 돌출할 때 9배를 미리 주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R을 줬습니다. 블렌드를. 예, 요걸 꼭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요건 아까 해놓은 거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일단 지금 설명하느라고 작업해놨던 부분들을 다 뺍니다. 네, 자, 이렇게 해놓을 건데, 자,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돌출을 한번 시켜보실게요. 자, 돌출할 때, 그럼 결론적으로 구배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도면상의 구배가 아까 몇 도가 적혀 있었냐면 102도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자, 옆에서부터 여기 사이가 102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처음에 이거 볼 때 헷갈릴 수 있는데, 요 90도 직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우리가 기울여야 될 구배는 요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직각이 90도니까 실제 102도에서 90도를 뺐을 때 요 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총 몇 도가 되냐면 한 12도 정도의 차이가 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12도를 지금 여기서 집어넣을 건데, 자, 그러면 올라갈 때 12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12도를 9배에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올라갈 때 높이 값을 지금 정확하게 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위에가 곡면으로 돼 있어요. 일자로 된 돌출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선은 1교시에 설명한 방법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다시 보면, 자, 그래서 지금 높이를 줄 때 저는 뭐 대충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금 38mm가 올라왔는데, 대충 주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크기를 보면 대략적으로 여기 높이가 6mm잖아요. 제일 꼭대기까지 해도 20mm니까 요거보다 요 높이보다 더 높아야 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값이 너무 높기는 한 거죠. 20mm 이상 너무 심하게 올라오지 않게. 그래서 저는 임의로 한 30mm 정도만 넣어보도록 할 거고, 자,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위의 형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형상을 봤을 때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자, 아래쪽에 호가 있어요. 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 호는 양쪽으로 끝부분의 높이가 6mm이면서 반지름 값이 얼마냐면 200 아래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요 치수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지금 그려보실 건데, 자, 어디 들어가서 그리시냐면, 이왕이면 그리실 때 앞에 지금 데이텀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그려주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우리 이런 거 만들 때 얘가 대칭이잖아요. 그러면은 형상을 가운데 중간에다 스케치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데이텀을 쉽게 만드는 방법. 자, 데이텀 평면을 찍고, 자, 이 블럭의 앞면과 뒷면을 바로 눌러볼게요. 누르면 바로 중간으로 갑니다. 거리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보통은 우리가 데이텀을 만들 때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뭐 몇 미리에서 끌어다 썼잖아요. 요게 아니라 얘는 그냥 가운데 위치를 바로 찾아주는, 좌우로 찍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능 좀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 스케치를 들어가서 자, 이 면으로 아까 보셨던 홀을 가급적이면 이 모서리에 붙인다 생각을 하고 그리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홀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때 보면 아까 우리 도면에 나온 그대로 넣으실 건데, 자, 이 모서리로부터 요 호 끝까지의 값이 얼마였냐면 6mm, R은 200mm입니다. 그래서 6mm를 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6mm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값 200이었죠? 200mm.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지금 색깔도 바뀌었지만 구속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스케치 종료를 하게 되면 지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요. 요 속 내부에 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와이어로 오른쪽 마우스 3번 버튼을 꾹 누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얘네들이 나오는데, 이때
와이어프레임 쪽에다 마우스를 놓고 놔주시면 속 내부에 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원래대로 음영 처리로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린 것은 이 반지름 200짜리의 홀을 그렸는데요. 문제는 여기만 보시면 안 되고 오른쪽 측면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측면을 보게 되면 여기도 희한하게 R이 200이네요. 중요한 건 이 높이와 이 높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꼭대기 높이가. 옆에는 6mm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 꼭대기와 이 호의 꼭대기 높이가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R이 200인데 그대로 한번 그려보면 자, 얘는 이쪽 반대쪽에 그려주실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에서 제가 위쪽에 올라와 있는 이 블럭을 잠깐 숨겨볼게요. 컨트롤 B로 숨겨보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 아까 내가 그렸던 호가 있는데 우리가 데이텀 평면을 만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기능들 중에 자, 이렇게 그냥 선에다 갖다 대면 얘가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생깁니다 하면서 제일 끝으로 가면은 얘랑 수직한 방향으로 생긴다 그랬거든요. 요런 방향 말고요. 요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YZ 평면을 내가 이 방향을 쓰고 싶은데 얘를 요 끝점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일자로 생깁니다. 지금은 요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해서 확인을 하고 자, 지금 만들어준 평면 위치로 스케치를 하러 들어가 봅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가운데 있는 요놈이 호인데 이 밑에가 호가 끝나는 지점인데 만약에 작업하시다가 나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좀 헷갈린다 그러면 살짝 틀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원호에서 3점으로 대충 양 끝에서 이렇게 두 점을 찍고 볼록한 요 지점 있죠? 요거를 딱 요 끝점에 맞춰서 찍으세요. 그럼 구속이 저절로 이 자리에 들어가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F8번 키로 다시 측면 정위치 딱 놔주시면 이렇게 호가 잡히실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가요. 가운데 이게 지금 얘가 어떤 상태냐면 움직여 보면 막 좌우로 지멋대로 막 움직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구속할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이 중심점이 가운데 중앙의 위치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오메트리 구조. 자, 여기서 곡선상에 저음할 건데 그 곡선이 어디냐? 요 우리가 아까 중앙에 만들어 놨던 데이텀 있죠. 요걸로 잡으셔도 돼요. 데이텀과 그다음 호의 중심점이 일치되라 이러면서 여기 좀 점선이 보이시죠? 이게 일자로 중심점의 위치가 딱 일치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얘 반지름이 지금 얼마냐면은 200mm였어요. 이러면서 구속이 됐고요. 호의 길이는 적당히만. 길이는 따로 보실 필요 없어요. 이미 얘 어디 안 도망가요. 길이는 본인이 임의대로 하셔도 됩니다. 요 작업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할 때. 아이콘 기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스케치 두 개를 완전히 교차가 되게끔 그려주시는 거. 그래서 스케치 종료를 하면 화면을 틀었을 때 정확하게 이 두 개의 스케치가 딱 이렇게 만나 있어야 됩니다.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시는 것 중에 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숨겨놨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고놈을 하기 전에 자, 이제 봅니다. 우리 바로 지난주 12주차에 배웠던 기능 중에 스왑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곡면에도 걔가 있고요. 여기 있는 곡면에도 있어요. 그래서 스왑을 눌러주고 자, 이때 단면과 가이드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긴 선은 가이드로 잡으시고요. 짧은 선은 단면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바꿔도 실행은 되실 건데 자, 이때 단면은 그러면 호를 잡고 가이드는 이 긴 부분을 잡으시면 이렇게 곡면이 형성이 됩니다. 요거 만들려고 이제 스케치 열심히 그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까 숨겨놨던 걸 다시 불러오려면
컨트롤 쉬프트 B가 전체 숨긴 거 다 나오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돌출한 부분만 숨겼기 때문에 그대로 요놈이 나올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B를 하면 컨트롤 쉬프트 B가 아니지 컨트롤 쉬프트 U를 하면 다 나옵니다. 단축키 다시 적어드리면 컨트롤 쉬프트 U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숨겨진 게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요 놈을 이용해서 그러면 내가 자르면 되겠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럼 바디 트리밍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디가 요 놈, 면은 요 놈이죠. 자, 자르려고 했더니 경보가 뜹니다. 뭐라고 뜨냐면 툴과 타겟이 완전히 교차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빨간 점을 한번 보시면 이 칼로 쓰여지는 이 면이 좀 면이 널찍하게 이렇게 넓어서 얘를 완벽하게 지나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면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얘를 완전히 지나가지 못해서 칼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뭐냐면 우선 취소를 하고 이 면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확장하는 기능은 뭐냐면 얘도 역시 면에 해당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공면으로 가봅니다. 여기에 자 이렇게 보면은 연장을 해주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시트 연장, 트리밍 연장 다 괜찮습니다. 자 트리밍 연장으로 해볼 건데 모서리 잡았죠? 그 다음에 면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두 번째 가서 개체 잠깐만요. 시트 연장으로 다시 해볼게요. 그냥 면만 찍어주시면 얘가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모서리만 찍으면 바로 찍어서 모서리만 찍으면 바로 이렇게 조금 더 넘어가지게 적용 한번 하시고 길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당히 반대쪽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쵸? 이쪽도 모서리에서 조금만 이렇게 나온 상태 너무 많이 나오면 자칫하면 이 블럭을 잘라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만 해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홈에 있는 바디 트리밍을 써주시면 얘를 이용해서 면으로 자르시면 이제는 에러가 안 나죠. 근데 밑에가 잘리면 안 되니까 반전 시켜서 확인 하시면 요런 형태로 지금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곡률의 모양이 나온 거고요.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면을 바디 트리밍을 해서 잘랐지만 만약에 이 면이 먼저 작업이 되고 돌출을 나중에 했다면 그렇게 했어도 내가 지정하는 면까지 돌출이 되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3번 마지막 세 번째에서 설명했던 방법으로 만약에 이 형상을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배웠던 포켓이나 패드나 이런 걸로 있으면 됐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패드도.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요. 이제 가운데 부분의 형상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또 한번 작업을 해주시는데 스케치를 아까 제가 바깥쪽만 그렸는데 두 개를 다 그려주셨어도 상관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 아까 들어갔던 스케치, 처음에 그렸던 스케치죠? 여기로 들어가서, 그쵸? 형상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뭐, 따로 추가로 다시 스케치를 잡아서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 얘네들의 간격을 보면은 23mm, 여기는 48mm 정도가 되는데, 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지금 이런 형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바깥에 있는 부분들만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기능을 둘 다 쓰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아래에 있는 층도 지금 일반 패드를 이용해서 작업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바깥쪽에 있는 라운드가 지금 아까 R이 3이라고 돼 있어서 R3에 R이 5mm. 그러면 5mm가 먼저 들어가는 데부터
5mm를 넣으시고, 자, 그런 데가 어디냐면 요 세로 방향의 모서리가 전부 다 5mm가 됩니다. 자, 여기를 전부 다 잡아서, 예, 자, 오늘 좀 거의 후반부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작업은 좀 그동안에 했던 작업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하고 먼저 여기를 적용을 했고요. 전체 모서리가 다 됐으면 위쪽. 자, 근데 여기는 반지름 값이 좀 달랐어요. 3mm라고 써 있었네요. 단면 쪽에 3mm 주시고 확인. 자, 요렇게 지금 작업이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도면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요 아래쪽 단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위쪽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SR10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9라는 뜻이죠. S가 공 모양 같은 형태를 말하는데, 자, 여기를 지금 보게 되면 여기를 보게 되면 이 공 모양이 실제로 이런 공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위치가, 공의 위치를 보면 이 도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도면을 볼 때 여기가 지금 공의 중심점이 되는 자리인데 지금 꼭대기에서부터 이 바닥 부분까지가 20mm인 거예요. 근데 얘는 알이 10mm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반지름 거리가 10이면 역시 이 바닥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도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원점의 높이 기준에서 봤을 때 얘는 Z축 방향으로 10mm 정도가 올라가 있는 위치가 중심점이라는 얘기고 그 중심점 자리에 반지름 10짜리 구가 생성이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다가 9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블럭 기능에 9도 같이 아이콘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노란 색깔 9 아이콘이 뜰 겁니다. 요렇게. 자, 9를 실행을 하시고, 자,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자, 원점의 이 가운데 위치, 어이구, 벌써 9가 생겼어요. 자, 이 9를 실행을 해서, 자, 일단 가운데 중앙으로 일단 9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우선 직경값이 아까 반지름은 10이었잖아요. 도면에서 요 10mm. 그럼 직경은 20이 되겠죠? 먼저 20은 주세요. 근데 바로 확인하시면 여기 원점에 생기니까 점 지정에서 다이얼로그로 우선 요 가운데다가 갖다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와이어를 이렇게 보이게 하시면 우리가 아까 스케치할 때 그려놨던 참조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중앙. 요 선에 콕 원의 중심을 딱 바로 잡으시고 요 자리에서부터 위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10mm가 구의 중심이 되고 그 자리에 구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꼴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요 좌표는 자동으로 잡힌 거고요. Z방향에 10 하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확인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쉐이드 모드로 바꾸고 자, 직경 20에서 자, 이때 불은 결합을 해주세요. 없음으로 만약 했다고 하면 확인했을 때 이런 구가 생깁니다. 실제로 성 내부에는 이런 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얘가 기존에 있는 형상과 결합이 돼줘야 돼요. 얘랑 선택하시면 확인했을 때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살짝 라운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시 없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1mm로 이렇게 알을 들어가 주시면 형상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걸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주 과제로 제출을 하셔야 될 것은 요 최종 3교시에 작업한 요 모델링을 내주시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방법으로 꼭 작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가지의 지금 형태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교시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왼쪽에 지금 탐색기를 봐도 지금 보이실 거예요. 우선 우리가 오늘 처음 나갔던 기능들 중에 먼저 첫 번째, 데이터 평면을 중앙에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냐? 예, 마주보는 두 평면을 선택하면 예, 바로 가운데 중앙의 면이 생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평면 또 하나가 있었죠. 요 홀을 그렸을 때 곡면을 수직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뭐 YZ 평면, 뭐 다른 평면도 해당이 되겠지만 데이터물 실행 시 YZ 평면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평면을 선택 후 예, 그쵸? 호에 또는 뭐 곡선이나 보통 저는 커브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선이 되겠죠? 커브의 끝점을 선택을 해주면 바로 데이텀이 끝에 가서 달라붙죠. 예,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왑이라는 기능을 썼었는데 이미 지난주에도 사용을 해봤었고 이때 스왑을 써줄 때 예, 단면은 예, 좀 짧은 선을 선택을 하시고 가이드는 예, 긴 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면이 트림 바디 우리 아까 바디 트리밍을 했을 때 오류가 나는 이유는 뭐였었냐면 그 툴로 쓰이는 예, 면이 너무 짧았어요. 네, 짧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였었냐면 예, 시트 연장 기능이었죠. 근데 시트 연장 기능은 너무나 간단한 게 면의 끝 모서리만 선택을 하시면 예, 선택을 하시면 길이값 아무렇게나 입력하셔도 그 값만큼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패드 기능을 사용을 하셨었죠. 패드 기능 쓸 때 우리는 여기 있는 기능들을 거의 다 썼어요. 일단은 블렌드 값, 그죠? R 값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 모서리 값이라든지 모두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자, 구를 실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구 같은 경우에는 예, 좌표점을 찾는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좌표점을 찾을 때 중심선의 교차점을 먼저 찍어 놓고 예, 그런 다음에 예, 다음 단계에서 Z 예, 축의 높이를 아까 10mm로 예, 조절을 해서 예, 구에 지름을 넣고 예, 지름을 입력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합을 시켰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스케치라든지 데이터 플랜을 따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하실 때 캡처를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탐색기와 요 모든 내용들이 좀 보이도록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건데, 요 내용이 오늘 한 번에 다 숙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난이도가 있는, 그동안에 했던 것 중에서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라, 지금 요 과제가 16번 과제인데, 다음에 나오는 과제들도 이것과 비슷하게 응용을 하는 뭐 17번이라든지 이런 과제들도 거의 방식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 비슷하게 해서 다음번 과제에서 다음 14주차에 다시 한번 예, 또 비슷한 형태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가 어려웠을 텐데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